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식보가 필답인지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필답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큐넷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니까 필답인 것 같아요. DVD냐 아니냐 그게 많은데 제 생각은 실기 방법들 보면 DVD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실기 전용 금액을 보면 그 금액이 DVD까지 실 금액이 아니에요. 참 아쉽게도 저희 원래 직종인 종자기사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식보는 어느 정도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라든지 문제 유형 한 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종자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애정이 깊고 농대, 농학과 나왔으면 종자기사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종자기사 실기는 올해까지입니다. 2023년까지 필답형으로 되고 내년은 어떻게 또 바뀔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종자기사 같은 경우는 유기농업보다는 쉽다고 생각해요. 농대라든지 이렇게 농업 관련 학교를 나오면 그런 생소한 단어들,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나.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저도 용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용어 풀이를 하면서 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종자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은 200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름대로 자격증 시험을 분석해보면 자격증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격선을 맞춥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합격률이 높아버리면 기사 자격증 희소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너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버리니까 시험을 응시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맞춰요. 근데 필기시험 평균은 38.66%입니다.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필기시험이 아니고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보다 약간 낮아요. 32% 정도 됩니다. 제가 전에 식보를 가르칠 때 식보의 실기 최종 합격률이 약 45% 정도 됐어요. 이 45%라는 거는 엄청나게 시험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기사시험 같은 경우는 기사시험 자격을 주어지는 것 자체가 행운이에요. 단지 4년제 제약을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조건을 맞춰야 돼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이 드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학 4학년 제약이라고 해서 시험의 자격을 주어집니다. 이거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순위가 농업직 관련 공무원들 가산점, 이거 외에는 특별히 응시하는 목적도 없고 대학 4년을 다니면서 뭐라도 하나 건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학과에 나왔으면 문서로 확인된 전문 지식의 자격증이라도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쉬울 때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동료는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고 이런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상대평가도 아닌데 경쟁을 하다 보면 나도 불합격하고 친구들도 불합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출제 기준인데 19년도 1월 달에 필답 100%로 바뀌었습니다. 23년도 12월 31일까지 출제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쉬울 때 합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시 필답 50점, 작업형 50점 이렇게 바뀔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면 농업 관련 자격증이 사실은 문서로 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요. 발로 뛰고 필드에 나가서 선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실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필답으로 가버리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종자 생산 관리 실무들, 종자 생산 작업, 검사, 법규 이런 식으로 요새 파트에서 나오는데 학문사책, 대비학 원론이라든지 육종학 많이 나와요. 관련 법규들은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종자산업법이라든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부터 할 거는 기출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를 하기 전에 딱 선행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책을 안 사면 안 돼요. 책은 한 권씩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책 무슨 문화사 이런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종자기사에 대한 책들을 신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왜냐하면 거기에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필터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은 100%는 아닌데 한 90% 이상은 전부 다 정답이지 않나. 가격들이 비싸지만 한 권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 실기 통합본이 있고 실기만 따로 파는 출판사도 있는데 우리는 실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기만 따로 구입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기에도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출문제라든지 꼭 필수로 외워야 될 400문제, 500문제를 나열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한 400에서 500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오답이 없게끔 출처를 꼭 남길 거고요. 오답이 아닌 것을 올려가지고 정답으로 여러 수험생들을 착각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정답이 100%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신뢰를 가게끔 자료들을 만들었고 400에서 500문제를 먼저 수행을 하시면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 패턴이 있어요. 새로운 문제 뭐 새 문제 계속 나왔던 문제지만 약간 패턴을 바꿔서 내는 문제들, 아예 던져주는 문제들. 근데 여기서 보면 던져주는 문제들을 거의 100점을 맞아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패턴만 살짝 바꾸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맞추셔야 됩니다. 이 필타병의 같은 경우는 약간 운이 존재합니다. 그 운이라는 게 나는 정답을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점하시는 분들이 오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입맛에 거의 맞게끔 정답을 적는 요령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꽃차례 화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Q번이 뭐죠? 유의화서라는 겁니다. 화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화서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던져붙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이 발화새에 대한 문제거든요. 발화새란 무엇인가? 발화새의 정의를 적어라. 이렇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발화새의 정의는 뭐냐면 시상 후 일정 기간의 발화율 또는 표준 발화 검사에서 중간 조사일까지의 발화율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의 발화율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화새예요. 학문사 6종학의 158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재배학에도 나오긴 합니다. 다음, 과수 바이러스 바이로드 검정 방법이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채취량이 묘목당 몇 잎을 떼느냐, 요거는 바뀌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묘목당 5잎씩 고르게 치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다음, 조직배양에 대한 문제인데 조직배양의 정의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설명을 하시오가 이렇게 다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서 조직배양은 이거다 라고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적어도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종사기사 시험 칠 때 저는 거의 다 맞췄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그때 9점인가 나왔거든요. 그때 쓸데없는 말을 적으면 이게 감점 아니면 오답 처리로 된다. 핵심 요소만 딱딱 나열하면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조직배양은 식물체의 어느 부분을 떼서 이거를 배양을 하는 겁니다. 식물의 재생 능력이라 해서 전형성능이라고 해요. 어떤 부분을 떼서 배양을 하면 이 부분이 다시 다른 식물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형성능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식물체는 기능과 구조 단위인 세포로 된 조직이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벽을 없앤 원형질체부터 세포, 조직, 기관은 각각 전형성능,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성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체의 부분을 이용하여 영양, 밥이죠, 온도, 그리고 식물에 가장 필요한 광선, 빛을 쬐어주면 이게 어떤 조건 하에서 다시 그 식물체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배양해서 완전한 식물체를 얻어내는 기술을 일반적으로 조직 배양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되었죠. 이게 100%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조직 배양 기술에는 이런 것들, 원형질체 배양, 세포 배양, 조직의 배양, 기관의 배양, 약 배양, 체세포 융화, 형질 전환 등의 기술을 포함한다라고
까지 적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위에 거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정의니까. 되었죠? 상문사 6종합 2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찌그러졌는데 왜 찌그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고추 종자의 구조를 그려서 어떤 명칭을 적어라. 이 문제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던져주는 문제가 맞습니다. 자, 요 껍질은 종피라고 합니다. 고추가 쌍자엽 식물이에요. 대표적인 쌍자엽 식물이 콩이죠. 발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자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엽이 요거예요. 이 떡잎이 식물체에 영양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쌍자엽 식물 혹은 쌍떡잎 식물. 그리고 단자엽은 우리 벼 이런 식으로 되죠. 곱게 뻗는 거 생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요걸 잘라도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장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쌍자엽 식물은 생장점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 요걸 잘라버리면 쌍자엽 식물은 죽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단자엽. 화분가라고 하죠. 이게 농업 용어가 같은 뜻인데 엄청 용어가 많아요. 영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다음 떡잎까지 했죠. 자엽. 그리고 얘가 유근이라고 해요. 혹은 잔뿌리라고 합니다. 뿌리예요. 뿌리. 여기에 이 부분들이 배유라고 합니다. 고추 종자는 종피, 자엽, 뿌리, 그러니까 유근, 그리고 배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자 검사 요령 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찾아봤습니다. 종자 검사 요령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고시를 했고요. 문제가 뭐냐면 양파 종자 검사 요령상 시료 추출 표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많은 작물들 중에 이 양파를 찾겠습니다. 양파 여기 있죠. 양파의 소집단 최대 중량이 10톤이고 채출 시료가 이거 g이거든요. 80g. 그리고 순도 검사는 8g. 이종계는 뭡니까? 나와 다른 종자. 이것도 g이에요. 80g. 이 8g, 80g. 이제 수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분 측정용은 50g.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다음 성토법. 여기 잘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이른 봄에 이제 이렇게 자라나겠죠. 이렇게 나무가. 그 다음에 이걸 잘라버려요. 봄에 자르고 잘라버리면 봄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가지가 싹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덮어버려요. 흙으로 덮으면 여기서 뿌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떼서 심으면 치목이 되는 거죠. 성토법은 태워 묻어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월계수, 목련 등에서 활용하는 번식 방법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묘를 얻을 수 있어 번식 효율은 없지만 모주, 원나무가 해송될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목을 할 나무를 이른 봄에 지표면 위에 8에서 10cm 정도 남기고 자르낸 다음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면 가지 끝의 2에서 3cm만 남기고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발근을 유도하고 발근된 세 가지는 가을에 잘라 옮겨 심으면 됩니다. 이게 성택법입니다. 출처는 광동대 책 원해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잘 나오는 문제인데 필히 외워야 돼요. 단명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 이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단명종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상명종자는 뭐냐면 단명하고 장명하고 중간 사이에요. 3년에서 5년. 이게 책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재배학 기본서를 따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육종학 책도 있지만 재배학 원론을 참고를 했습니다. 장명종자는 5년 이상. 문제가 뭐였냐면 장명종자를 3개 고르시오 라는 문제예요. 가지, 수박, 나팔꽃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단명종자의 옥수수하고 당근, 고추,
땅콩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상명종자는 솔직히 애매합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어떤 책에는 여기 단명종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또 상명종자로 되어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안 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명종자와 장명종자만 낸 것 같아요. 세 개를 고르려고 해서 가지, 수박, 나팔꽃. 그리고 이거는 향문사 재배학 원론의 2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법규에 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되도록 출제자들이 법규 같은 경우는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긴 한데 어렵게 시키면 법규를 냅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법규하고 재배학, 육종학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육성자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딱 이것만 적으면 돼요.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합니다. 다른 쓸데없는 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있습니다. 다음, 품종 성능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품종 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렵죠 이게.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 법규 문제는 법률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정의를 적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쓸데없이 내가 기억나는 대로 적는다거나 그러게 되면 오답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채점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100% 맞추기 위해서는 그대로 외워서 적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자산업법에 있고요. 추파형 가을보리를 추나 처리 없이 봄에 파종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발생하는 현상은 딱 한 가지예요. 자지 현상이라고 해요. 충파, 맹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월동을 하지 않으면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계속 영양생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파맹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파맹류 같은 경우는 추파, 가을에 이렇게 보리나 밀이나 이렇게 심어요. 심으면 이것들이 처음에는 영양생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땅에서 기어서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보리를 보면 이런 보리만 생각하죠. 이런 보리는 우리가 봄에 보는 거예요. 가을에는 어떻게 생장하냐면 이렇게 땅으로 기어요. 이것들이. 이러면서 어떤 감흥을 받게 돼요. 나는 영양생장 중이라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감흥을 받는데 그 감흥이 뭐냐면 온도와 일장이에요. 온도 같은 경우는 저온이 돼야 되고 일장은 장일이 돼야 돼요. 저온과 장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월동을 하게 됩니다. 추위를 견디고 이제 따스한 봄이 와요. 그러면 이것들이 추위가 끝났으니까 번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식물들도 꽃이 피고 종자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밀, 보리가 되는 거예요. 추파성이라는 게 추파성부터 알아야 되는 게 추파성이라는 거는 맹류의 추파성은 생식생장을 억제하는 성질이에요. 가을에 심는 보리인데 봄이 왔을 때 인식을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생식생장을 억제하는 성질이에요.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생식생장을 억제하는 성질이 추파성이라고 합니다. 추파성을 이제 알았으면 발육상을 알아야 돼요. 파맹류는 초기 일정한 저온과 그 뒤에 장일 조건, 아까 말했죠. 저온과 장일 조건을 경과하지 못하면 출수, 개화, 성숙 단계에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생장을 계속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종자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자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봄에 가을에 너무 추워가지고 보리가 다 얼어 죽었어요. 그럴 때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온과 장일을 감응했다라고 인식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추나 처리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버널리제이션은 일정한 저온 조건에서 식물의 감온상을 경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적으로 감온상을 경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리 방법은 약간 싹을 틔운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건지, 종자춘화형이라는데 종자춘화형은 화맹류, 완두, 잠두, 봄율무, 종자춘화형 식물입니다. 종자가 감응해서 버널리제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식물체가 자라서 어떤 감응을 주게 되면 이게 순화 처리가 되는 식물들이 있어요. 녹체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녹체 춘화형 식물. 작물 생리학이랑 이게 겹쳐요. 한 추가가 되거나 아마 재배학이 약간 빠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합쳐서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작생이랑 재배학이랑. 그 밖에 화맥류는 종자 춘화형 식물이면 종자 춘화형 식물 맞죠? 태아 종자를 저온 처리하면 몸에 파종을 해도 아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종자 타이밍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장식 육묘에서 종자의 발화 속도와 균회성을 높이기 위한 처리 기술을 주목받고 있다. 문제가 뭐였냐면 종자 프라이밍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였어요. 답은 그래프 보시면 발화세가 감소를 해요. 그리고 발화 소요 일수가 감소합니다. 프라이밍 처리를 하면 몇 개를 적으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적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적을 것 같으면 프라이밍이 뭐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처리를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까지 적겠어요. 파종 전에 수분을 가볍게 흡수시켜 종자의 발화에 필요한 생리적 준비를 갖추게 하는 기술이다 하는 방법은 3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는 물리적 수분 흡수, 2단계는 수분 이동이 멈춘 상태에서 종자의 신진대사 촉진, 3단계는 수분 흡수와 유분 출현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해서 발화세의 감소, 발화 소유 일수가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재배학 책이나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원예학 공부할 때 이게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다음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더라도 재배학 책이나 육종학 책을 보면 이게 세대교본이라는 표가 나와요. 이거를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눈 감고도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정배 형성이라든지 주신배 생식 이런 문제와 결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전부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합자가 2N이죠. 그리고 식물체가 2N입니다. 여기에서는 식물체라 보시면 돼요. 요거는 꽃가루고 요거는 여자라고 칩시다. 남자 이렇게 합시다. 여자 남자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수정을 해서 동물이라든지 식물체가 나오죠. 접합자가 자라나서 소자체가 됩니다. 식물체가 되죠. 전부 다 2N이에요. 자, 여기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생식세포 그리고 배낭모세포 암이죠. 하분모세포 수입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기서 우리가 감수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수 분열을 해서 포자 대포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분이 형성이 되고 배낭이 형성이 됩니다. 하분은 뭔지 알죠? 꽃가루예요. 이거 꽃가루. 배낭은 이 안에 있는 요것을 배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배우자와 암배우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세포, 난세포 이렇게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세포입니다. 그러면 외워야 되니까 외우면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50번 외워서 적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물론 조금 있으면 까먹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간단하게 무포자 생식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렇게 돼요. 무배생식이라 하거든요. 배낭을 만들지만 배낭의 조직세포가 별을 형성합니다. 이게 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감수 분열을 안 해요. 요 선으로 밑에가 감수 분열을 하고 요거는 감수 분열 전입니다. 전이에요. 감수 분열 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이제 답이에요. 반쪽세포나 조세포의 핵이 발달하여 배를 형성한답니다. 반쪽세포가 뭐냐면 배낭 안에 감수 분열을 하면서 8개가 생기는데 위에가 반쪽세포가 아니고 반쪽세포예요. 반쪽세포가 생기고 요 중간에가 극핵입니다. 극핵이 생기고 요 밑에 보면 조세포, 요게 조세포 양쪽, 그리고 중간이 난세포예요. 식물들은 중복 수정을 하게 됩니다. 중복 수정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반족세포는 요거고 조세포는 여기다. 그러면 부정부의 형성이 있습니다. 배낭을 만들잖아요. 배낭 만들기 전에 지가 포자체 조직에서 직접 배를 형성합니다. 배낭을 만들지 않는 게 부정배, 주신배 형성이고 무포자 생식, 무배 생식은
배낭을 만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상포자 생식, 천연생식이라 그래요. 단위생식. 배낭모 세포가 지가 감수 분열을 못하고 그냥 비정상적으로 분열해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상포자 생식, 천연생식, 단위생식이라고 합니다. 감수 분열을 했어요. 여기서 위수정생식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유수정생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게 다른 말이 있냐면 재배학 책이랑 육종학 책의 용어가 약간씩 달라요. 다 전에 공부할 때 한꺼번에 다 붙였어요. 왜냐면 어디서 무슨 용어가 나올지. 심지어는 7급 재배학을 풀다 보면 다른 생소한 유수성 생식 이런 문제들이 꽤 나와요. 무조건 다른 유사 단어도 다 외워야 됩니다. 또 수분의 자극을 받아서 난세포가 배로 발달하는 거예요. 종속 간의 교배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외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위를 보니 수분이 떨어졌는데 목에 담이 걸리고 목에 담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울 것 같아요. 웅성단위 생식은 웅이 뭐예요? 정세포입니다. 정세포 단독으로 분열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무행란 생식이라고 해요. 동적 생식, 이 세 개가 있어요. 웅성 단위 생식, 무행란 생식, 동정 생식. 그리고 다배 생식은 유성 생식, 다배 생식 플러스 무배, 오알, 주심배 생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의 답은 무포자 생식, 무배 생식은 부추파에서 일어나며 배낭을 만들지만 배낭의 조직세포가 배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아포믹스, 무수정 생식, 이형 유형 생식이라는 세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아포믹스, 무수정 생식, 이형 유성 생식. 다음 교배 육종이란 문제가 정확하게 뭐냐면 교배 육종의 방법을 써라 이거예요. 근데 교배 육종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서 나오는 교배 육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을 적어봤자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배학 책에 보면 교배 육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요. 육종학 책을 찾아서 온 겁니다. 교배 육종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교배를 하는 거죠. 특성이 서로 다른 암수를 교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타가작물에서는 쉽게 하고 자가수정 작물은 어렵게 합니다. 이게 타가냐 자가냐에 따라서 방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이라는 정의는 간단하게 적으면 간단하지만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책에서 나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배 육종이라는 것은 특성이 서로 다른 품종이 인위적으로 교배를 하는 겁니다. 농작물의 품종 개량에 널리 이용되고 교배친을 자방친이라고 종자친 또는 모본이라고 합니다. 엄마죠. 꽃가루를 받는 애가 자방친, 종자친, 모본. 종자친은 종자를 맺는다 해서, 그리고 이거는 엄마라고 해서 모본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말은 또 부본이겠죠. 맞죠? 화분친. 맞죠? 종자친이니까 화분을 주는 애가 화분친이고, 그리고 부본입니다. 아빠기 때문에 부본입니다. 이 용어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교배 육종 방법에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웅, 그리고 수분, 봉투 씌우기. 재웅이라는 거는 자르는 겁니다. 잘라요. 이거는 벼 같은데 잘라야지 자가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걸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꽃가루를 모아두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형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내가 붙이고 싶은 어떤 부본, 아빠의 꽃가루를 이쪽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꽃가루를 뭉치면 수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봉투 씌우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인공교배 방법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교배 육종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자가식물이고 타가식물은 또 다르니까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후관리 시험에 검사 항목을 쓰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에 보면 3가지만 쓰시오, 5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감독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왜냐면 이거 채점 방식은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내가 3개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나는데 여기 또 2개 더 적었어요. 기억나는 거. 요거는 맞는데 요걸 틀렸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게 다 오답 처리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5문제를 쓰는데 요렇게 하고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공란으로 이렇게 비워뒀어요. 그러면 이 부분 점수 만약 이게 거의 5점이거든요. 그러면 3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점이 가능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모르는 답이 있어. 이거는 아는데 공란을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른다고 표시를 해둡니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답은 검사 항목에는 품종의 순도, 진위성, 전염병이 있습니다. 진위성, 품종의 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품종 고유의 특성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에서 식물체의 병해를 조사하여 종자에 대한 전염병 감염 여부를 조사합니다. 요거는 사후관리 시험 기준 및 방법에 있습니다. 다음, 이런 문제들은 약간 던져주는 문제인데 안정성이란 무엇인가? 안정적으로 얼마나 종자를 유지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산업법을 묻기 때문에 법대로 그대로 적어야 돼서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겠죠. 물론 토시 하나도 틀려도 정답으로 쳐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안 틀리게끔 외워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신품종 보호법에 있어요. 제20조에 안정성이라는 거의 정의가 있습니다. 품종의 본질의 특성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 반복적으로 계속 증식을 시키죠. 종자를 증식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그 품종은 안정성을 갖춘 거라고 본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구별성에 대한 문제인데 요걸 주면서 빈칸 채우기를 했었어요. 요거를 주면서 빈칸 채우기를 했습니다. 구별성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인이 알려져 있는 품종이라는 무엇일까요?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는 종자, 그리고 보호품종, 품종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 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종자, 그리고 보호품종, 그리고 품종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보호품종이라는 것은 이 법에 따른 품종 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 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하는 거예요. 품종 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신품종 보호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 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 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자, 이거는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중성식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단일식물, 중성식물, 장애식물, 중간식물 이렇게 있죠. 중성식물이라는 것은 대단한 넓은 범위의 일당, 화성이 유도되고 한계 일장이 없어요. 얘는 쉽게 말해서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꽃이 피게 됩니다. 강낭콩, 가지, 고추, 토마토, 당근, 샐러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중복수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의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요게 배낭이죠. 배낭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있죠. 다시 식물이 이렇게 있죠. 그림 이게 수술, 여기에 암술, 여기가 배낭. 자, 배낭에서 배낭모 세포가 감수 분열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지냐면 반쪽, 요 위에 반쪽 세포가 3개 위쪽에, 그리고 요게 극핵이 2개, 그리고 난세포 1개 중간, 요게 조세포 도와주는 애들 조세포 2개 요렇게 셉니다. 그리고 정세포가 정액이 2개가 와요. 2개가 요렇게 와서 하나는 극핵에 수정이 되고 또 하나는 난세포에 수정이 됩니다. 동시에 2개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조세포 얘네들은 퇴화됩니다. 반족세포 얘네들도 퇴화가 돼요. 이 반족세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조세포는 정액이 이 난세포에 닿게끔 유도를 하는 애들이고 이제 할 일이 다 했으면 퇴화가 되는 거죠. 이게 중복수종이에요. 여기는 하나, 둘, 정세포 하나, 3N 이게 배유가 되고, 또 가서 난세포랑 결합되는 것은 난세포 1개 정액해서 배 2N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복수종입니다. 다음, 이것도 종자산업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증정자는 무엇인가? 우리 AS 기간 있죠. 물건을 사면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1년 혹은 2년,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증종자라는 것은 종자에도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자를 하나 사더라도. 보증종자라는 것은 이 법,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이라는 것은 맞냐 안 맞냐, 체나 자원의 진짜임을 보장하는 성질을 진위성이라고 합니다. 진위성과 해당 종자의 품질이 보증돼 체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 종자를 채취하는 기술, 체종 단계별 종자를 말합니다. 어떤 공산품도 품질이 다 보증이 돼서 판매를 하는 거지, 품질이 보증이 안 됐는데 판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 누가 사겠어요?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끝났군요. 1교시 시간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업로드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편집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PPT를 시간 내에서 만드는 즉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